방이 만들어진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교육을 그 주차에 시작을 안 하고, 뭐,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좀 들락날락 하는 분들 좀 많이 계셨는데, 일단 교육방이 진행이 되려면, 저희가 이제 교육을 좀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뭐 부분들로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나 뭐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가져와서, 저희가 좀 보면서 첨삭도 해드리고, 서로 이제 숙제 해온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드렸고 이렇게 받고 그래서 약간 서로 이제 토론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좀 가고 싶은 선순환적인 방향으로 좀 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을 파게 된 거고 어, 좀 따로 특별 케어방이라고 해가지고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지금 한 66분 정도 계신데 방을 이렇게 둘이 나눈 이유는 제 그 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조금 더 숙제나 아니면은 이렇게 피드백 이런 것들을 좀 너무 활발하게 하면서 좀 봐드리려고 따로 판 거니까요. 여기 입장에 계신 분들은 열정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같이 숙제 봐드리고 차트 봐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뭐 이후에도 교육을 들으시고 나서 이후에도 뭐 들어오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냥 뭐 떡은이님한테 겐톡 주시면은 그냥 뭐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뭐 제노님한테 주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이제 주시면은 입장 바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건 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140명 방이랑 지금 뭐 따로 방을 판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실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따로 봐드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또 대규모가 계신 방에 내가 숙제라고 해서 올린 게 되게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따로 판 건데, 아, 사실 뭐 그냥 많이 계시면 계실수록 그 방에 올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좀 좋은 방향으로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요. 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 누구냐? 네, 너 누구냐? 그래서 제가 뭐 코프쿠어라고 하고요. 저는 코프쿠어라고 하고 저도 트레이딩 뷰에서 그냥 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매일매일 글을 올리고 그러진 않지만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따로 유튜브에다 영상 올린 거는 뭐 찍어내는 식으로 올린 게 아니라 그냥 도움될 만한 영상 뭐 한 5개 정도만 만들어 놓고 뭐 더 안 올리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교육 들어갈 때나 뭐 이후에 들어갈 때도 다 이제 보실 만한 내용들을 좀 담아놨고요. 여기 만들어진 영상은 제가 따로 녹화를 딴 게 아니라 녹화를 딴 거긴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도 교육방을 좀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지금이 네 번째죠. 네. 그래서 규모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수 정예로 그래서 한 20명에 30명, 30명에 40명 이 정도로만 해서 제가 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제가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좀 그것들보다는 규모가 조금 더 클 거예요. 방이 규모가 점점 커질 거고, 지금 제노님이랑 저랑 뭐 떡어님이랑 이렇게 셋이서 이제 방을 팠으니까 그만큼 또 규모가 커지겠죠. 그래서 뭐 1주차는 제가 교육을 맡았습니다만, 뭐 2주차도 이제 뭐 제노님이 하실 거고, 그래서 뭐 한 3주에서 4주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3주차까지 일단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교육 자료는 다들 받으셨죠? 그 디스코드 채팅 위로 쭉 올리시면은 이 자료를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 혹시 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거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길지는 않고 한 3분, 2분 정도면 읽죠. 좀 공감되시는 분들 부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분석 10% 마이너스 90%는 제 생각에는 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50대 50도 아닌 것 같고요. 마인드셋은 무조건 과반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이요. 그러니까 저도 트레이딩을 2017년부터 했고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마인드셋 딱 잡아서 매매. 진짜 그걸 매매했다고 하죠. 그렇게 매매하기 시작한 지는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죠?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
일단 그전에는 그럼 넌 어떻게 매매를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사실 그냥 되게 애매하게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여기 좀 쓱쓱 한번 읽어 보셨을 텐데 이런 패턴들도요. 아 그냥 뭐 헤드앤숄더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죠. 횡보안에 뭐 삼각수렴이네, 뭐 이러면서 되게 모양 맞추기 식으로 하거나 뭐 RSI 다이버전스 뭐 대충 그냥 뭐 이런 다이버전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던가 그냥 뭐 피보나치도 대충 끄어서 382, 618, 382 지지 받았네, 618 지지 받았네, 242평 지지 받았네, 뭐 22평 지지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요, 제가 2019년, 18년 이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했었을 때는 정말 캔들과 다이버전스, 그리고 거래량 감소한 이런 부분들만 알았다고 하면요. 사실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죠? 2021년, 2022년부터 조금 메타가 바뀌었는데 차트가 굉장히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도 아마 여기다 좀 적어놨을 거예요. 그죠? 노이즈 무브라고 하면서 노이즈 무브가 발생한 이유가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두가 아는 내용들로 매매를 하기에는요. 그 모두가 차트 분석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걸로만 가지고는 매매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뭐 더 복잡하게 알아야 되나요? 뭐 심플 이즈 베스트 아닌가요? 맞습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는 맞는데 어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가 본곡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이거는 그려졌던 거라 그냥 뭐 이거 일단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변곡점을 잡아내기 위한 나만의 근거를 확인을 했다. 뭐 예를 들어 뭐 거래량 감소와 뭐 다이버전스와 뭐 캔들의 형태, 그 윗꼬리를 남기는 부분, 그리고 뭐 수평 매물대의 저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본인만의 확인하는 방법으로 변곡점을 잡았어요, 만약에. 그래서 내가 숏을 들어갔어. 근데 그 수단이요. 그 확인하는 가지수가 예를 들어 옛날엔 세 가지면요. 웬만하면 80% 70%는 매매 성공률이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차트의 무빙이 더러워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상승과 하락을 내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롱숏 5대5 아니냐 어차피. 일단 이거는 아닌 게 기술적 분석은 그러면 사실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결국 이 코인판이 시작하기 이전에 주식계부터 있었던 거고요. 거기서 파생되면서 그 분석법이 그대로 코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주식에서 썼던 것도 코인에서 당연히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점점 기존에 있었던 그런 기술적 분석 방법들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서 엘리어트 파동이 점점 더 발전하고 그리고 하모닉 패턴이란 것도 나오게 되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현 메타에 맞게끔 만들어지고 쓰여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지표라는 게 굉장히 많아진 거고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 중에서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쓰는 보조지표가 나한테 맞는다면은 또 저 사람 고수라 해서 뭐 어떤 지표를 썼어. 뭐 예를 들어 뭐 맥디를 쓰고 그죠? OBV를 쓰고 만약에 뭐 트리플 RSI나 트리플 스토캐스틱 이런 걸 쓴다. 그럼 저 사람 고수니까 저 따라야겠다.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다 아실 내용이겠지만 나한테 맞는 지표라면 그게 100만 불짜리 지표예요. 그래서 뭐 무작정 굳이 뭐 따라 해라 이런 것들보다는 모든 거를 다 한 번씩 써보고 나한테 맞는 지표들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내가 보조지표를 찾아봤을 때 나한테 잘 맞는 보조지표들, 나한테 맞는 무기들을 주무기, 뭐 보조무기,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뭐 5개에서 6가지를 예를 들어 잡았다고 칩시다. 그 5개, 6가지를 모두 체크를 하는 겁니다. 모두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숏을 잡아도 되는 부분인가? 라는 부분들을 5, 6가지를 가지고 체크를 넣는 겁니다. 하나씩 다 넣어봐요. 다 넣어봤는데 숏으로 봐도 돼. 봐도 되는데 조금 애매하네. 봐도 될 것 같아. 봐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쵸? 80% 이상 내 매매 조건에 맞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숏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이렇게까지 기계적으로 사람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모든 매 순간 트레이딩 할 때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 감정이 들어가죠.
아, 몰라, 숏인 것 같아. 또는 뭐 어느 커뮤니티나 뭐 SNS, 뭐 각종 카톡방 이런 데서 난 숏인 것 같아, 난 롱인 것 같아 라고 하면 거기에 뭐 휩쓸려서 간다든지. 그러니까 본인만의 기준이 명확치 않은 거죠. 그렇게 한번 휩쓸려 가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요, 사실 차트 분석이고, 뭐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던 간에, 사실 본인만의 마인드셋을 정말 딱 잡고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트레이딩하는 몇 년, 10년, 20년 동안요. 어떤 분의 제 닉네임을, 디스코드 닉네임을 봤는데, 네, 여기 계시네요. 트레이딩 for a better life. 그러니까 정말 그러려고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정말 당장 이 포지션을 가지고 내가 방향을 맞췄다고 해서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만 그 포지션에 인생을 거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고배를 쳐가지고 뭐 50배, 60배 이렇게 쳐서 아까 닉네임 제가 봐서. 네. 근데 정말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 포지션 고배 쳐서 50배, 60배, 100배를 쳐서 먹어봤자 인생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 한 번의 도파민, 그 한 번의 짜릿함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사실 그것부터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어떤 엘리어트 파동, 하모닉 패턴, 어떤 기술적 분석들을 모든 걸 저희가 다 꿀팁 이런 것들 다 전수를 해드려도요. 이 마인드셋을 무조건 가져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저는 그럼 저도 이제 교육방 네 번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 아닐까요?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 어,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물론 뭐 먹어봐야만 아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일단은 맨땅에 헤딩부터 하는 편입니다. 맨땅에 헤딩부터. 왜냐면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경험치라는 것도 저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7년부터 트레이딩을 했다고 했지만 무지성으로 트레이딩을 했다고 했죠. 그렇게 했던 것도 지금은 엄청난 경험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커오면서. 처음부터 뭐 정말 마인드셋 딱 잡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재능이에요, 재능. 재능인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근데 제 성격은 어찌됐건 이런 성격인데, 뭐에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냐면, 그냥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면은 돈을 못 버는 걸 알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거를 왜 하는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매를 왜 해? 우리가 주식을 왜 하고 코인을 왜 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정 수입의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우리가 다른 이제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수입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뭐 우리가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죠. 뭐 페라리가 생각나고 그죠? 벤츠가 생각나고 트리마즈가 생각나고 이런 것처럼. 근데 점점 점진적으로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나는 건 정상이지만 나도 이제 주식하고 코인하면은 나도 고급 수입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앞서면은 이 마인드셋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고정 수입보다 조금 더 뭐 나은 삶을 위해서 뭐 1, 200, 2, 300 정도 고정 수입으로 나도 주식으로 좀 벌고 코인으로 좀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다가 잘 되면 그게 쌓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정말 뭐 도파민 분배돼서 도박처럼 하게 되면요 절대 구조적으로 벌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는 이 주식과 코인파는요 절대 그런 마인드로는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계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10명 있어도 9명은 돈을 못 번답니다. 8명, 9명. 근데 그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주식한다고 어떤 지인, 뭐 이렇게 이제 술자리 같은 데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을 저는 가만히 봅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마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냥 10중 8구는 다 제가 방금 말한 안 좋은 어떤 사례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정말 진심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구조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구조가 이런 도박 심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짜릿함과 도파민을 가지고 이 맛만 느끼기 위해서 나는 매매를 하는데 또 돈을 동시에 벌고는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그건 욕심이고요. 절대 그렇게 구조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비로소 그때부터 깨달음이 얻어집니다.
그래도 안 얻어지던데요? 그거는 좀 덜 깨달은 거예요. 어차피 사람도요. 뭐 저는 성악설을 믿는 사람입니다만,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저는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고요. 경험을 통해 사람이 좀 변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매매도요. 안 좋고 이래서는 돈을 못 버는 걸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고배를 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행동들은 경험에서 얻어지는데 계속 하게 되는 건요. 제대로 안 맞아서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정말 제대로 하시면 이 마인드셋은 잡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마인드셋을 잡아가는 과정을요, 제가 여기에 짧게 그냥 적어 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교육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후에 뭐 제노님도 하실 거고, 그죠? 뭐 마지막은 제가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차트 주식 이런 것들을, 코인 이런 것들을 받으셔도요,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꿀팁을 절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일단 마인드셋은 여기까지 일단 할 텐데, 교육을 앞으로도 이번 오리엔테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뭐 정식 교육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뭐 교재도 뭐 제노님이랑 저랑 뭐 떡어님 이렇게 셋이서 해가지고 되게 완벽한 교재를 만들려고 지금 또 작업 중에 있습니다.